이게 스탠드에 올리니까 멋있네 또. 이게 멋이 사네요. 이 얇고 기다란 그 매력이 있거든요. 그게 스탠드에 올리니까 극대화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구도를 잡아봤는데 팔꿈치 살짝 굽히면서 창을 들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게 아무래도 디자인이다 보니까 약간 액션 포즈보다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쁘게 서 있는 이런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린다 느껴져요. 그리고 이쯤 되면은 본체가 무기를 드는 게 아니라 무기가 본체를 드는 정도로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면 본체는 스탠드를 안 써도 돼요. 이미 무게중심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오늘 리뷰는 바로 화보성과 핵성치조의 콜라보 로사도 프로젝트의 성화 백합 마크 3. 핵성치조의 로사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오리지널 라인업입니다. 근데 화모선이랑 콜라보하는 거는 이 성화 백합이 처음이죠. 발매는 2025년 11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5만원입니다. 이전부터 화모선 프라모델들은 쭉 리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스! 기본적으로 패키지 일러스트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합이라는 이름답게 꽃잎이 어우러져 있는 무장 뭐 이런 것도 좀 독특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모드가 몇 가지 있어서 밑에 이렇게 1, 2, 3으로 나와 있죠. 거기다 옵션도 이것저것 있어서 조합을 통해서 무장을 만들 수 있다 같은 그런 형태거든요. 베이스도 되게 튼튼한 게 들어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체하지 말고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가 많죠? 일단 정크 파츠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은 헤드가 3종이나 들어가다 보니까 남는 부분인데 안 쓰는 헤어 파츠가 남습니다. 앞에 내려놓은 헤드 3종을 보면 한쪽이 절반이 다른 파츠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는 거고요. 그 외에도 몇몇 파츠가 남기도 하고 아예 조립하는 과정에서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웬 손잡이랑 조인트 같은 건데 이 파츠가 관절에 볼 조인트를 쓰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오른쪽에 빼놨는데 이런 것들, 볼 조인트를 끼우고 거기다가 조인트를 추가로 끼우는 방식인데 이걸 끼우기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가장 큰 건데 이렇게 끼우고 이 손잡이로 눌러가지고 편하게 끼우세요, 이런 거죠. 이 덕분에 이 조인트 모양에 맞는 이 파츠들이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분의 파츠로 방금 본 이 1번 런너, 여기에 몇몇 볼 조인트들이 남기 때문에 이거 다 본체에 쓰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볼 조인트가 너무 헐거워졌다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이걸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휴먼 파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남습니다. 이게 똑같은 파츠가 이미 도색된 것들이 조립에 사용이 됐고요. 지금 이거는 똑같은 런너인데 아예 도색 같은 거 없는 파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먼 헤드, 휴먼 체스트 부분이 남습니다. 그 외에도 손목 관절 한 세트가 여분으로 남고요. 팔 상박 조립 시에 쓰인 핀도 한 세트가 남습니다. 이거는 외형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장 일부 프레임에 있는 얇은 파츠가 또 하나가 여분으로 들어있고 베이스에 쓰이는 나사라던가 액션 베이스용 조인트도 하나가 남습니다. 다 여분으로 두기 좋은 것들이죠. 그리고 무장인 창의 손잡이도 이게 쇠 막대인데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어서 선택적으로 조립할 수 있거든요. 이따가 스피어 볼 때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성화 백합이 한번 발매가 미뤄졌는데 미뤄지면서 포함된 게 있습니다. 발매가 밀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 코팅 파츠가 여기저기 쓰였거든요. 그 코팅 파츠에 클리어 버전이 들어가 있어요. 주로 무장에 코팅 파츠가 쓰이는데 그것들의 클리어 오렌지 버전입니다. 선택적으로 조립할 수 있는데 기본 조립 자체는 코팅이라서 저는 조립을 코팅으로 해놨다는 거. 근데 원한다면 클리어 오렌지로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원래 클리어 오렌지가 쓰인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클리어 블루가 또 한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컬러로 조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습식 데칼이 한 세트 들어가 있는데 습식 중에 이 데칼 중에 하나를 제가 붙였거든요. 정확히 4개인데 이 무장이라든가 이런 데 좀 쓰였습니다. 이따 보도록 하죠. 그리고 화모선답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굿즈 개념으로 해서 이런 종이로 된 딱지 비슷한 거를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진짜 굿즈 같은데 이거는 은박
포장지에 쌓여서 이거 저 안 열어봤어요. 궁금하긴 한데 리뷰 때 열어보려고. 얘도 굿즈겠죠? 짠! 우와 뭐야 이게 티켓이네? 우와! 와 잠깐만 렌티큘러 아니 렌티큘러 카드? 근데 티켓형 렌티큘러 카드.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와 이거 보이세요? 렌티큘러? 우와 이게 기본이고 폭주 상태. 이럴 수가. 와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우와 이런 것까지 준다고요? 네, 성화 백합 스타플라워 릴리라고 되어 있죠. 우와. 자 그럼 이제 본체 구성들이 들어가야겠지만 아직 하나만 더 보고요. 박스를 처음 열면 아까 렌티큘러 카드에서 본 것 같은 이런 로고가 들어간 커버가 등장을 하는데 당연하지만 이걸 뒤집으면 짠! 박스 아트에서 본 배경지입니다. 이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쁘죠? 전시했을 때가 기대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본체 구성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손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부터 보도록 할게요. 교체용 손만 총 11종 들어갑니다. 와우. 일단 기본 조립한 주먹손에다가 편손만 3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가볍게 편손이 있겠고 그리고 엄지손가락까지 해서 완전히 쫙 편손 이렇게 손가락도 어느 정도 각도가 있는 그리고 그거 말고 살짝 구부린 편손도 있어요. 여기에 액션용으로 구부러진 손이 또 두 종류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약간 무장손 마냥 좀 구부러져 있는 그런 손이고요. 또 하나는 엄지손가락까지도 완전히 굽혀져 있는 완전히 각을 주고 손가락이 굽혀져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무장손이 2종입니다. 똑바로 잡는 손에 꺾어 잡는 손 이렇게 두 세트 있고요. 그리고 스피어 전용 무장손이 또 두 종류 들어갑니다. 똑바로 잡은 것과 이렇게 꺾어 잡은 거 한 세트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캐논용 무장손이 한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아예 손목도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 꽉 쥐고 있는 일체형. 이렇게 해서 총 11종의 손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 교체용 등 들어갑니다. 아예 베이스를 끼우기 위해 구멍이 뚫려 있는 등인데 기본 조립은 구멍이 없는 걸로 조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카 체스트 파츠입니다. 가슴 파츠가 총 두 종류인데 이쪽은 이제 메카형 가슴인 거죠. 그래서 안쪽에 클리어 파츠도 조금씩 쓰이고 중앙에도 좀 쓰이는 형태죠. 그리고 휴먼 체스트 파츠입니다. 이제 아까랑은 다르게 인간형 가슴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용 표정이 아니라 교체용 헤드가 3종. 먼저 메카 헤드입니다. 눈도 파란색의 하얀 얼굴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머리에 장식도 길고 뾰족하게 되어 있는 약간 꽃잎의 일부 같은 느낌도 있는 그런 장식도 달고 있고 머리 앞에 링 형태도 달고 있고 머리카락 자체도 이제 가동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휴먼 헤드. 아까 메카 헤드에서 얼굴이 인간형으로 바뀌고 머리 장식도 제거된 그런 형태입니다. 간단하게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머리카락 디자인은 차이가 없다. 근데 얼굴이라든가 뭐 차이가 나머지 부분이 엄청 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앵그리 헤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 같은 한자로는 이제 폭발이라고 써있던데 아예 메카 헤드거든요. 근데 눈도 빨갛게 바뀌고 왼쪽 같은 경우는 아예 눈 부분이 깨져가지고 막 뭔가 흘러나오고 돋아나오고 막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클리어 레드인 부분이 다 평광 코팅이 되어 있어요. 홀로그램 코팅.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이쁘죠? 와 여기에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중간 부분의 이펙트들은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이펙트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 깨져있는 마스크? 이런 부분의 표현이 좀 돋보였어요. 안쪽에 이렇게 검게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깨져가지고 금가 있기도 하고. 오우 인상적이죠? 그리고 헤드 공통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안쪽에 자석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표정 교체가 아니라 그냥 자석으로 뗐다 붙였다 머리만 교체해주면 되는 간편한 방식이고요. 또 하나가 약간은 번거로울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앞머리를 떼어내고 안면부를 떼어내면 얼굴 안쪽으로 이렇게 웬 십자 모양이지? 그렇습니다. 전용 조인트를 활용해서 눈동자를 돌려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눈동자가 이제 방향이건 어디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방향의 눈동자를 직접 만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도 확인해보죠. 먼저 성화 스피어! 말 그대로 근접 창 무장입니다. 끝부분도 너무 뾰족하진 않게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 중간 부분에 이런 코팅 파츠가 다 쓰이는 그런 형태고 이런 코팅 파츠 부위가 클리어가 또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중간 부분의 코팅 파츠의 이 끝부분도 이 안쪽도 진짜 꽃잎처럼 되어 있으면서도 마치 드릴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코팅 파츠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잘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드 부분의 안쪽 이 안쪽에 원하는 무장손을 끼워서 손에 들려주는 게 가능한 거죠. 이제 왼손, 오른손, 뭐 꺾인 손, 일반 손 아무거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기다란 이 손잡이 부분이 이제 쇠 막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아까 봤던 이 짧은 걸 쓸래 긴 걸 쓸래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역시 긴 게 멋있기 때문에 저는 긴 걸로 조립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끝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 캐논! 아까는 스피어였다면 이번엔 캐논입니다. 아주 이것도 길고요. 캐논의 앞부분도 다 분할되어 있는 형태의 중간에 클리어 파츠가 쓰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 부분에 코팅 파츠도 크게 쓰이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뒤쪽으로는 얘가 백합에서 힘을 얻나 봐요. 에너지원으로 보이는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아까 제가 썼다는 습식대 칼 백합 습식대 칼을 붙였습니다. 안쪽에 꽃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죠? 실제로 꽃 모양의 습식대 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건 안 붙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두 무장이 굉장히 긴데 일단은 길이도 재봐야겠죠. 일단은 캐논이 38cm고요. 그리고 요 스피어가 43cm입니다. 기다란 거 기준으로 손잡이 43cm. 와, 엄청 길죠?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세 개는 성화 시스템 관련 파츠들입니다. 원래는 이게 꽃잎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다 조합을 해서 기본 무장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먼저 릴리 실드 말 그대로 실드고요. 안쪽에 성화 프레임이 있고 그 겉에 꽃잎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어나는 듯한 연출도 할 수 있죠. 꽃잎을 벌려서 실드를 키우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안쪽에 이 꽃잎마다 이 볼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게 가능해요. 굉장히 이쁘죠? 안쪽에 클리어 파츠들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내부에는 코팅 파츠도 여기저기 쓰였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엄청 이쁘죠? 그리고 이쪽은 릴리 스커트입니다. 말 그대로 스커트고요. 이것도 역시나 프레임을 중심으로 꽃잎이 총 6개가 붙어서 형성이 되는 스커트인데 마찬가지 꽃잎마다 볼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죠. 굉장히 이쁘죠? 꽃잎이 확 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팅 파츠도 겉에 많이 드러나는 편이라서 여기는 엄청 화려해요. 와, 내부 진짜 와, 엄청나죠? 그리고 이거는 프레임 3번이거든요. 아까 봤던 게 이게 쉴드에는 프레임 1번이 쓰이고 이 스커트에 프레임 2번이 쓰인 거고 이게 3번입니다. 가만 보면 꽃의 수술인가? 그런 느낌도 들면서도 앞쪽에는 아까 캐논에서 봤었던 에너지원? 꽃? 이런 느낌의 여기도 기본 꽃잎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역시나 내부는 코팅이 되어 있죠. 엄청 이쁘죠? 그러면서도 클리어 파츠 조금씩 보이고요. 얘는 사실상 이 성화 백합의 최강 무기가 아닐까 싶은 릴리 캐논을 위한 프레임입니다. 아까 먼저 본 꽃잎들을 다 여기다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꽃이 하나 완성이 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캐논까지 조합하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요거 좀 기대가 됩니다. 이거 써보는 거는 일단 외형이랑 가동 다 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무장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릴리 캐논용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를 여분으로 두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베이스입니다. 요거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베이스 부분이 보이나요? 필름이 있어요. 보호 필름. 그래서 조립할 때 조금만 떼가지고 조립을 해놓은 상태고요. 일단 촬영하면서 떼려고 새거 뜯는 맛. 와 이게 광택이랑 어마어마하네. 우와. 스탠드 목 부분은 이거는 또 쇠 봉입니다. 철제로 되어 있는 아주 튼튼한 그런 목이고요. 그리고 각도 조절은 밑에서 요 뒤에서 봤을 때 왼쪽이죠. 여기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락을 거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한 칸 한 칸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끝부분은 나사로 직접 조여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목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끼워 놓은 건 3mm 조인트고요. 지금 베이스 밑에 껴놨거든요. 이렇게 밑을 보면
안쪽에 베이스 관련 파츠들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다른 베이스와 연결하기 위한 파츠입니다. 뭐 사용 방법이야 익히 알고 있는 그겁니다. 이렇게 잘 빼서 베이스 옆에다가 끼우면 반대쪽에 다른 베이스가 와서 끼워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조인트가 긴 거 짧은 거 2개씩이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 베이스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 위에 보조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좀 활용하기 나름인 그런 파츠 같고요.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총 2개가 들어있고, 이게 무엇보다 요 기둥 밑에 있는 거 조인트가 총 3종입니다. 아까 본 거는 얘는 4mm고요. 밑에 넣어놓은 게 3mm, 5mm입니다. 그러니까 3, 4, 5mm 조인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끼울 수 있어요. 3mm 같은 경우는 요 성화 백합 본체가 3mm를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무장 같은 거 올릴 땐 4mm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4mm를 미리 조립을 해놨어요. 그 외에도 이 앞에 있는 거는 역시 이 스탠드를 아예 빼버리고 여기 자체를 구멍으로 쓸 때 뭐 4mm나 5mm를 여기다 끼울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웬 마개 이렇게 2개 해놨는데, 얘는 이 철봉 있죠, 이 사각 철봉, 이거를 이 바닥에 수납할 때 쓰는 조인트인데 딱히 쓸 일은 없지 않을까. 본체를 올려놓으면 쓸 일이 없죠. 이것도 진짜 스탠드도 활용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체를 봐야 되는데, 아까 머리도 다 떼놓고 체스트 파츠도 떼놨잖아요. 일단 그거 완성부터 해줍시다. 느낌상으로는 휴먼 상태도 있다라는 느낌이니까 휴먼 파츠를 먼저 껴줄까요? 먼저 휴먼 체스트 파츠에다가 휴먼 헤드. 짠! 이게 진짜 이게 느낌이 좋아요. 자석으로 붙는 거라 느낌이 되게 좋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화 백합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친구 로봇이기는 해도 인간형에 가깝다 보니까 차렷 자세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먼저 좀 이야기할 게 이겁니다. 이거 발에 있는 이거 전용 스탠드입니다. 아예 발에 끼워서 사용을 하는 스탠드다 보니까 아까 구성에서 설명을 바로 못했어요. 원래 발 모양 자체는 이렇게 완전히 기다란 힐을 신고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이고, 발 앞쪽 같은 경우도 마치 발레의 토슈즈처럼 보이는 아예 다리랑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발입니다. 발이 너무 작다 보니까 무게중심 잡기도 힘들고 세우기도 힘들어서 전용 스탠드가 있는 건데, 저는 방금까지 이렇게 2개 다 끼워놨었잖아요. 양쪽 다 끼워놨는데 하나만 끼워도 특별히 무게중심을 해칠 만한 게 없다 그러면 세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발을 좀 모아줄 수 있다 보니까 이 스탠드 끼면 못 모으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시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머리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양쪽으로 묶은 이 트윈 테일이 인상적인데 이렇게 살짝 옆으로 퍼져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참고로 머리카락 끝부분도 좀 얇고 뾰족한 형태니까 관리에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머리를 묶었을 때 이런 머릿결 부분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앞머리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역시 이런 프라는 눈 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눈동자도 직접 돌려줄 수 있다고는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이게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중심 잡기가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거라든가 위에 있는 눈썹, 그리고 속눈썹의 디자인, 눈동자의 디자인도 되게 이뻐요. 위쪽은 보라색, 아래쪽으로 갈수록 분홍색으로 변하는 저런 그라데이션도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입 부분도 이게 약간 분홍색으로 입술 표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바디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인간형으로 먼저 보기 위해서 휴먼 체스트를 껴놨잖아요. 일단 이 피부 파츠 이야기하고 싶은데 무광 마감 처리가 되어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이제 런너 상태에서 안 뗀 거, 얘는 빛 반사가 엄청 심하거든요. 마감 같은 게 아예 안 돼 있는 그런 파츠고요, 이거는. 근데 제가 조립한 거는 기본 마감이 되어 있는 형태였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래쪽으로는 검은색이나 흰색 파츠도 조립되어 있고, 넥타이처럼 이 클리어 파츠가 올라가 있는 것도 재밌죠. 그러면 이제 메카 체스트로 교체해 볼까요? 자, 이렇게 메카 체스트로 교체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안쪽에 클리어 파츠가 있는 형태거든요. 마치 방열핀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겠네요. 옆에서 봤을 때도 살짝의 클리어 파츠가 보입니다. 정중앙에 들어가는 클리어 오렌지도 아까보다 좀 커졌고요. 그리고 기왕에 이제 뭐 가슴 교체한 거, 머리도 교체해 보도록 할까요? 아까 자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을 보면 자석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조립할 때 이 자석의 극을 잘 보고 조립하셔야 돼요. 같은 극으로 해버리면은 안 붙는다는 거
조립할 때 조립 과정에서 잘 구분을 해주세요. 머리 달라붙는 것도 탁 하고 기분 좋게 달라붙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메카 헤드로 바꿔봤습니다. 자세히 보면 메카 헤드의 눈도 되게 귀엽습니다. 눈 위쪽은 보라색, 그리고 중간이 파란색, 아래쪽으로 흰색이 되는 그런 형태의 메카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속눈썹 같은 경우도 훨씬 커지고 진해졌어요. 메카다운 느낌이 들면서도 마치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이미지도 좀 있어서 되게 오묘하다, 분위기가 조금 신비롭다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머리 장식 같은 경우도 이거는 볼 조인트라서 이제 편하게 이렇게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밑으로 내리면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다음은 앵그리 헤드. 구성이랑 다르게 일단 먹선을 좀 넣어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금 간 거가 하얗다 보니까 표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먹선 한번 넣어봤는데 약간 폭주했다라는 이미지가 잘 느껴지나요? 금 간 게 되게 이게 킥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멋있던데요. 그리고 왼쪽 눈, 마치 왼쪽 눈에 봉인되어 있던 흑염룡이 밖으로 힘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이펙트, 전반적으로 되게 이쁘죠? 잘 보면 속눈썹도 마치 불꽃 느낌으로 변했어요. 아까는 좀 이거보다 차분했잖아요. 직접 비교해보면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가면이 깨지고 금가면서 힘이 표출되는, 그리고 눈동자 같은 경우도 되게 강렬한 컬러 붉은색이 포함이 됐고 왼쪽 눈은 아예 검은색 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빨간색 눈동자가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머리 왼쪽으로 마치 검은 색깔 크리스탈이 돋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투명한 뿔? 막 이런 느낌이 돋아나는데 그 사이사이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의 형태가 아주 이쁘죠. 번개가 치고 있다거나 불꽃이 일고 있다거나 그런 느낌인데, 진짜 다시 봐도 근데 이 평범 코팅을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신비로운 느낌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순수하게 클리어 레드였으면 되게 심심했을 것 같아요. 코팅이 진짜 이것도 킥이다. 진짜 이 앵그리 헤드 이게 되게 포인트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차분하게 돌아와서 메카 헤드입니다. 메카 헤드가 가장 베이직하고 저는 차분한 느낌이 이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나머지 몸통도 봐야겠죠? 일단 허리가 엄청 가늡니다. 이 로봇스러움이 묻어나면서도 곡선이 기본이라 되게 라인이 이쁘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배꼽 표현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등 부분도 보면은 메카스럽게 척추 디테일, 내부 프레임 디테일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등 쪽 가면은 여기는 아예 코팅 파츠가 일부 쓰인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그리고 어깨라든가 이런 라인도 약간의 메카닉적인 느낌의 디자인, 앞쪽으로도 흉부 위쪽이죠. 흉부 위쪽으로도 그냥 프레임 디테일 같은 것들도 좀 보이죠. 팔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엄청 가늘어요. 그래서 조립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어깨 관절 부분이 이제 좌우 구분이 파츠가 딱 하나 좌우 구분하는 파츠가 있습니다. 파츠 조립 때는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클리어 파츠가 일부 쓰이면서도 기계적인 디테일들도 좀 돋보입니다. 안쪽에 프레임 디테일도 살짝 노출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인상적이기도 하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자체도 제대로 메카닉스러운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도 보면은 메카닉 손입니다. 마디마디 디테일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 아주 좋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봤었던 조립 시에 사용하는 핀, 이거 여분으로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입니다. 요 상박, 그러니까 팔꿈치 바로 위 얘인데, 조립 과정에서 프레임에다가 이 외장, 회색깔 외장을 씌우고 그걸 고정하기 위해서 이 핀을 집어넣고 이 바깥 부분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약간 피규어, 그러니까 액션 피규어 같은 거 만들 때 스프링 핀이라고 있거든요. 그 개념을 여기다 도입해 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되게 놀랬어요. 와, 이거 조립 재밌다 하면서 되게 재밌게 조립했거든요. 아주 놀라웠다.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관절이 크게 드러나 있는 형태인데, 디자인 자체가 아예 골반이 크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골반을 감싸고 있는 커버 파츠라든가 뒤로 가면은 힙의 형상도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허벅지 자체도 제대로 메카닉스러운 외장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쪽도 곡선이면서도 이 뒤에서 보니까 살짝 각져 있는 이런 형태가 좀 인상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바깥쪽과 안쪽이 좀 이제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서 보면 좀 보이죠. 외장의 높낮이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안쪽과 바깥쪽에, 그러니까 좌우 구분이 있다. 이거 조립할 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무릎 부근으로 오면은 프레임의 노출이 살짝 보이면서 이제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무릎, 요것도 좀 색깔 포인트가 좀 있다, 이쁘다, 그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무릎 주변으로 오기 시작하면 제대로 메카닉스러운 디자인이 나옵니다. 이런 외장의 각진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절부의 디테일이랑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면서 다리 아래쪽으로 와보면은 중앙 라인, 앞쪽이랑 뒤쪽으로는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디테일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팔이랑 견줄 정도로 얇아요. 일반적인 다른 진짜 제대로 된 메카닉 가면은 이게 팔 두께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엄청 얇아요. 그러면서 이제 발로 내려오면 아까 봤던 그 발이 등장을 하는 거죠. 발도 보면 앞쪽에 코팅 파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아까 머리카락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 다 축관절에 회전도 가능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목 자체도 이중 볼관절입니다. 위에서 크게 볼관절이 가동을 해주고요. 목 안쪽에서도 이렇게 앞뒤로 가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내려다보는 또는 완전히 이렇게 올려다보는 이런 가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볼 조인트거든요. 볼 조인트면서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깨를 크게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고 옆으로 들 때도 크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팔 상박에서 회전축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가 이중관절인데 아래쪽 관절보다도 위쪽 관절이 되게 튼튼해요. 완전히 굽혀지면서도 튼튼한 형태거든요. 무장들이 크다 보니까 그걸 버티기 위해서 몇몇 관절들이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손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손목입니다. 이렇게 회전도 회전이지만 방향을 꺾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허리는 골반 쪽에 없고 당연히 흉부에서 가동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회전도 은근 잘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대신에 가슴 앞쪽에 이런 장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식을 피해서 가동을 해주면 엄청 많이 돌아가는 허리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볼 조인트 연결이 기본이거든요. 이게 뒤로 가만 보면 여기 옆구리 쪽에서도 외장이 움직여줘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들어지면서 이중으로 완전히 들어지고 숙일 때도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다가 고관절도 앞으로 들고 내릴 때 아주 그냥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옆으로 들 때도 이렇게 크게 들어지는 형태의 허벅지 회전축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 아까 팔에서도 조립 재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얇은 다리인데 연동 기믹이 있습니다. 잘 보면 무릎을 굽힐 때 안쪽에 프레임 노출되면서 무릎이 슬라이드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굽혀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외장 슬라이드 기믹들이 들어있어서 연동이 아주 이쁘게 잘 되더라고요. 발목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안으로 꺾거나 할 때는 완전히 돌려주는 것도 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도 당연히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정도로 하체가 움직이는데 뭐 당연히 되겠죠. 그런 느낌 이제는? 자, 그러면은 들어있는 이 기본 무장들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기본 형태에서 포즈를 취해보도록 합시다. 한 가지 포인트는 이 창에 있는 손은 기존의 손목 조인트를 그대로 쓸 거고요. 캐논에 쓰는 손은 이게 손목 조인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기존 손목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창부터 한번 손에 들려줘 볼까요? 간단하죠. 그냥 손 빼고 교체만 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다른 무장 없이 창 먼저 손에 쥐어줘 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세워놓는 것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무게중심 때문이라도 스탠드에 올리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등을 교체해 주겠습니다. 목을 완전히 앞으로 숙인 다음에 위에서부터 손톱을 넣고 살살살 힘줘서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 교체. 이게 스탠드에 올리니까 멋있네. 또 이게 멋이 사네요. 이 얇고 기다란 그 매력이 있거든요. 그게 스탠드에 올리니까 극대화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구도를 잡아봤는데 팔꿈치 살짝 굽히면서 창을 들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게 아무래도 디자인이다 보니까 약간 액션 포즈보다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쁘게 서 있는 이런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린다 느껴져요. 그러면 공격 포즈도 한번 취해봐야겠죠? 이렇게 옆으로 창을 내밀고 있는 포즈로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달려들어서 상대를 찌르는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는데 이렇게 다리 같은 경우도 아주 편안하게 포즈를 취해줄 수 있으니까요. 구도 잡고 포즈 잡고 하는 게 되게 또 재밌네요. 다음은 캐논을 들려줄 건데 캐논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손목 관절을 전체를 다 빼줍니다. 쏙
빼준 다음에 여기에 캐논을 들 거니까 손잡이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포인트가 끼울 때도 그냥 끼우는 게 아닙니다. 손목만 딱 끼우면은 이 손목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 금색 코팅 파츠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럼 뒤에가 뚫리거든요. 여기에 팔꿈치 프레임을 같이 끼우는 겁니다. 프레임이 들어가면서 손목이 같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두 개 다 끼워준 다음에 코팅 파츠를 들어서 빠지는 걸 막아주죠. 그리고 캐논을 가지고 와서 이 뒤에 클리어 파츠 바로 앞에 보면은 이게 커버 파츠거든요. 이 양쪽으로 어디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커버 파츠를 내가 필요한 쪽을 빼주는 거죠. 그 다음 미리 끼워놓은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끼워주는데 이게 단순 오각이 아니라 돌기도 조금씩 있어서 아예 안 돌아가게끔 해주는 되게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조인트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팔에 밀착시켜 놓은 캐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팔에 달려있는 동안 막 흔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혹시나 조금 각도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손잡이에 있던 이 검은색 프레임이 있죠. 여기가 또 볼 조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볼 조인트 자체를 가동시켜서 팔이랑은 일직선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논 발사 액션! 팔에 아예 고정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튼튼하게 팔에 쥐는 것도 가능은 한데 근데 이게 스탠드의 조인트 자체는 등에 이게 원형 축이 박히는 거다 보니까 무게중심에 따라서 조금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네요. 이렇게 옆으로 벌리니까 아까 이렇게 세워놓을 땐 괜찮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성화 시스템을 더해서 포즈를 취해보도록 합시다. 성화 실드 이렇게 한번 펼친 다음에 아까 캐논을 장비했던 요 손 파츠에 이 검은 색깔 프레임을 빼면 안쪽에 볼 조인트가 나타나거든요. 여기다가 맞춰서 끼워줄 거예요. 이렇게 쏙 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커트는 어떻게 끼우냐? 아까 등 교체했던 것처럼 이제 골반 뒤쪽을 교체해 줄 겁니다. 먼저 엉덩이 외장을 뺍니다. 그리고 골반 뒤에 있는 프레임 외장 부분을 제거를 해주면 이제 구멍이 나타나고 엉덩이 외장은 잘 껴준 다음에 요 스커트 안쪽에 이 회색 조인트를 맞춰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스탠드 끼울 준비를 할게요. 이 파란 색깔 조인트 이거를 이 스커트 안쪽에 있는 데다가 맞춰서 끼워줄게요. 이게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돌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하던가 밑으로 하던가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위로 좀 끼워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택적인 게 하나 발생을 해요. 이 스탠드 조인트를 끼울래? 아니면 바닥에 세우는 걸 감안해서 아까 프레임 3번에서 이 수술을 빼와가지고 이걸 여기다 끼울래. 이거 자체가 하나하나 꽃잎이니까 이렇게 펼치면 꽃이 완성되거든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거 은근 이쁘죠? 그래가지고 이게 스탠드 조인트를 포기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근데 꼭 포기 안 해도 됩니다. 왜? 어차피 이거 두 개 다 끼울 수 있거든요. 밑으로 향하게 조인트를 끼우고 그 위에다가 끼우면 아래쪽으로 스탠드를 끼우면 되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스탠드 올리는 거 가능하다. 예. 대신에 이제 등이 아니라 스커트에 끼우기 때문에 이제 스탠드 올렸을 때 성화 백합의 위치가 굉장히 위로 올라가죠. 요거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른 무장은 하지 않은 채로 스커트랑 쉴드만 껴봤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갑자기 풍성해져요. 스커트부터 이 수술에다가 쉴드에다가 갑자기 꽃잎이 엄청 들었거든요. 되게 화려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발을 보면서 발레의 토슈즈 같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공식 사진에 발레 포즈가 있더라고요. 이 토슈즈가 맞나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오른손에 스피어 들려줬습니다. 요렇게도 되게 멋지네요. 아까 본 얇으면서 긴 그 매력이 뭔가 더 풍성한 거랑 같이 오는 그런 느낌? 이미 스피어에서 충분히 길고 얇은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본체가 좀 더 풍성해진 그런 느낌. 자, 동일한 상태에서 이렇게 캐논으로 바꿔봤습니다. 양팔 다 이제 캐논용 손이 있으니까 캐논으로 한번 껴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멋지네요. 쉴드를 든 캐논? 이것도 괜찮은데 그리고 이렇게 팔을 들고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런 형태도 꽤 멋지거든요. 이렇게 기다란 걸 그냥 우와. 근데 관절 진짜 잘 버티긴 한다. 이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관절 진짜 잘 버텨요. 자, 그럼 마지막 무장 기믹도 살펴봐야겠죠. 이 성화 시스템을 전부 다 모아서 릴리 실드, 릴리 스커트, 그리고 프레임 3번에다가 이 성화 캐논까지 모아서 릴리 캐논으로 강화시켜 보도록 합시다. 사실상 최종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꽃잎을 다 이 프레임 3번에다가 몰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 실드에서도 앞쪽 코팅 파츠로 되어 있는 이 꽃잎을 잘 빼주고요. 원래 매뉴얼상에 보면은 제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지금 실드로 만들어 놓고 스커트로 만들어 놨지만은 방금 얘가 프레임 3번이었던 것처럼 이 꽃잎도 잘 보면 A, B, C, D, E 꽃잎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1, 2, 3 해가지고 번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드 쪽에서 꽃잎들 다 빼주고 남은 프레임은 필요가 없으니까 빼놓고요. 스커트에서도 이 수술 파츠 잘 빼주고 아까 썼던 스탠드 조인트도 빼놓습니다. 이제 또 써야 돼요, 이쪽에. 그리고 이 뒤에서부터 또 꽃잎들을 빼주는 거죠. 잘 보고 빼주세요. 자, 이렇게 꽃잎 6개를 다 뺐고 역시나 이 프레임도 빼놓고요. 따로 놓고요. 자, 프레임 3번 가지고 와서요. 이 금색깔 파츠가 밑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꽃잎 C를 먼저 맨 뒤쪽에다가 껴줄게요. 이렇게 뒤에 끼고 반대쪽도 잘 맞춰 끼고 그리고 꽃잎 E를 가지고 와서 아래쪽에 껴줍니다. 반대쪽도 아래쪽. 여기 아래쪽은 유일하게 볼 조인트거든요. 잘 맞춰 껴주고요. 그리고 밑으로 좀 이렇게 가동시켜 놓으면 좀 편해요. 다음은 가장 큰 거 꽃잎 D 이 중간 부분에 껴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잘 껴주고요. 마지막은 꽃잎 A 남은 자리 맨 위쪽에다가 껴줍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밑에 있던 볼 조인트 가동시켜서 살포시 모아주면은 진짜 꽃봉오리가 완성돼요. 그쵸? 근데 이 위에다가 아직 안 낀 게 있죠? 수술을 껴줍니다. 자, 이렇게 꼈으면 이게 여기서 한번 보고 가면 좋은 게 꽃잎들을 쫙 펼쳐보세요. 이렇게 가동축들 다 움직여서 꽃잎들을 다 펼쳐줍니다. 이렇게 완전히 펼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주면 만개한 꽃이 완성됩니다. 이거 진짜 이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성화 캐논 가지고 와서요. 앞쪽에 클리어 부분 빼줍니다. 이렇게 잘 빼주고 여기도 안쪽에 볼 조인트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맞춰서 꽃잎 B를 껴주는 거죠. 짠, 잘 껴주고요. 여기는 참고로 조인트가 좀 얇은 부분이니까 부러지지 않게 천천히 움직여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로 가서 이 클리어가 있던 부분, 그러니까 이제 꽃 데칼 붙여놓은 부분 기준으로 뒤로 프레임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빼고 그 자리를 이 프레임 3번이 대신하는 거죠. 장착! 이렇게 릴리 캐논 완성! 이게 이거 보세요. 봐봐요. 이거 꽃 한 송이가 하나 완성됐어요. 이게 꽃 줄기였던 거죠. 그래서 위가 꽃. 우와, 이거 아이디어가 디자인이 우와, 진짜 놀랬어요.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하네. 이야. 그리고 이 내부도 금색으로 그냥 막 우와, 그냥 휘황찬란하죠. 그리고 스탠드에 올릴 때는 아까 스커트에서 했던 것처럼 수술을 뺀 다음에 조인트를 끼우고 수술을 다시 끼우는 거죠. 그리고 스탠드에 있는 조인트는 나사로 직접 강도 조절을 해준 다음에 잘 껴주면 잘 버팁니다. 아주 잘 버팁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은 본체가 무기를 드는 게 아니라 무기가 본체를 드는 정도로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면 본체는 스탠드를 안 써도 돼요. 이미 무게중심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아, 그러면 이쯤 되면 이게 최종 형태 같은 느낌이니까 머리를 앵그리 페이스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앵그리 헤드로 바꾸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좀 화내면서 무기를 앞으로 내밀고 있는 그런 느낌의 포즈죠. 저 이펙트만으로도 되게 강렬한데 저 이펙트 진짜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전시할 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만 뭐니뭐니 해도 저는 박스 아트에 있었던 이 배경 딱 깔고 마법 빗자루처럼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 가장 이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화무선 핵성치조 콜라보의 로사도 프로젝트 성화 백합 마크3 리뷰를 해봤습니다. 상상 이상의 프라이였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도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런 디자인이구나, 되게 신기하네, 막 이런 생각하다가 조립하는데 상상 이상으로 조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되게 얇은 몸 안에 되게 이것저것 많이 넣어놔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진짜 다 떠나서 취향에만 맞다면 정말 좋은 프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
디자인 때문에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조립 자체는 되게 재밌으니까 그냥 조립을 즐기는 점에서도 추천해볼 만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씨.